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엄마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우리 영재교육에 대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영재가 맞는지, 영재교육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자료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그러면 영재교육원을 내가 들어가고 싶어.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영재교육원 꼭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좋은 공부의 팁이 될 테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영재교육원을 대비를 하려면요, 영재교육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거를 배우는 적합한 아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그거를 엄마가 알고 있고 아이가 알고 있어야 그거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국가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 기준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건요, 사실은 선생님마다 굉장히 달라요. 선생님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지만 이게 좀 기준이 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자료가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내용을 배우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그래 공부를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요, 초등학교급 영재교육원 연간 지도 계획서가 있어요. 지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시면요, 수학 따로 있고요. 그 다음요, 그리고 영재 학급도 따로 있어요. 제가 영재 학급은 학교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혹시 중학교 어머님들 보고 계시면 중학교 영재교육원, 중학교 영재 학급의 연간 지도 계획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들을 보고선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그럼 우리 아이 이렇게 대비하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들어가시면요, 수학 따로 있고요, 과학 따로 있고요, 굉장히 음악, 미술 다 들어있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수학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네, 이거 이제 비밀 자료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머님들 쉽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이게 6주차예요. 6주차에 아이가 배우는 거. 여섯 번째 갔을 때 세상이 늘었다, 줄었다에 대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요. 오시수. 5시간 동안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5시간. 그리고 영역 간의 통합 규칙성, 비와 비율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거고요. 수업의 주제는요, 기본이랑 심화, 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은 뭐냐면 생활 속의 비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랑 한번 보는 거예요. 비율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것들이 있구나. 자, 내용에 보면요, 자신과 친구들의 키와 머리 사이즈를 구하고 종이를 따로 이용하여서 신체 비율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장에 따라서 체형의 변화를 그래프로 분석해보고 성장 속도를 비로 표현해보는. 네, 이렇게 조금 다양한 교육이 들어간다고 느껴지시죠? 비와 비율 1대3 막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생활 속의 비율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고요. 발전을 보면 비와 비율에 관한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우리 비와 비율 어떤 걸 많이 응용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지도. 그래서 축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도의 축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상의 거리와 축적을 통해서 실제 거리를 구해보는, 네, 이런 공부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러면 영재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자, 대비법 3가지 제가 깨끗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독서예요. 독서, 수학, 동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들어갔다는 어머님들 이제는 보시면요, 독서를 빼뜨리는 어머님 한 분도 안 계세요. 독서가 가장 중요했어요. 책을 많이 읽혔더니 아이가 그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라면 수학에 관한 동화 많이 읽혀주셔야 돼요. 교과서, 으뜸, 탐구 이런 것도 있고요. 수학 뒤집기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집이 조금 싫다 그러시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 수학이나 이런 책을 읽혀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 수준에 또 맞춰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학 동화 같은 거 조금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가장 큰 별표를 칩니다. 아이가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 있어야 아까 생활 속의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키마를 꺼내서 발표할 수 있고, 그 스키마를 꺼내서 더 창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요, 사고력 문제집이에요. 네, 아이가 좀 사고를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면 문제집을 통해서 조금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력 문제집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노크라든가 뭐 팩토라든가 뭐 시메스라든가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소마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좋은 거 권해드리면요, EBS 창의융합 활동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권에, 한 1년에 4권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EBS 창의융합 활동 수학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응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사고력 문제집으로는 저는 사실 굉장히 추천하는 문제집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경시 문제집, 좀 아이가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죠. 좀 심한 문제도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경시 문제집은 뭐 올림피아드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좀 풀어주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까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다? 독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했다. 대비를 하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면접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전을 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영재교육원을 들어갔을 때 득이 무엇이고 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자, 영재교육의 득과 실 한번 볼게요. 득은 뭐냐면요, 체험활동, 리더십 캠프, 그리고 아까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라든가 수업이 굉장히 이제는 버라이어티하죠. 그리고 다채롭고 아이들이 흥미있는 수업들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비용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득이 되는 거죠. 아이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내가 진짜 나는 과학에 대해서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러면 그런 영재 아이들은 자아실현의 계기가 돼요. 이거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영재성을요. 그래서 영재성을 풀어주는 자아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일하게 영재교육에 관련된 거는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돼요. 초등학교 내용인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득이 있다. 영재 학급까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실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실은요, 비전문가의 교육은 오히려 아이가 굉장히 영재성이 있었는데 이 창의성을 좀 훼손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든가 영재 학급이라든가 근데 굉장히 높은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할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운 생각이나 더 높은 고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오히려 눌러줄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전체 수업이다 보니까 더 높은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죠.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런 갭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발 과정에서의 부모의 집착으로 인한 아이의 상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가 팀 평가를 해요. 팀 평가를 하고 산출물 대회를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 아이의 50%만 자동 승급이 돼요. 네, 자동 승급이 되면 이제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이들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마는 또 그러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대충 하더니, 그죠? 아니면 그냥 처음 도전하더라도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성공했다가 실패를 보는 아이들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의 행복. 토요일마다 가야 돼요. 그죠? 토요일마다 오시수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날 만약에 결석을 하잖아요. 제가 이거 생활기록부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아이의 출석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됩니다. 다 남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출석 점수가 안 되면 자동 승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도서관도 가고 등산도 가고 실컷 놀아야 돼. 캠핑도 가고 그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묶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영재교육원에 저학년 때 보냈던 어머님들이 아이랑 이렇게 많이 못 놀러 가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이런 득과 실을 좀 비교를 하셔서 그래도 내가 보내야겠다. 나 이런 실이 많으면 나는 안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요, 평생을 거쳐서 성장하면서 도전과 실패를 해요. 우리도 지금 도전이라고 실패하잖아요. 다이어트 도전했다 실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아이가 도전 끝에 딱 두 개를 맛보게 돼요. 성공이냐, 실패냐. 예. 그런데요, 너무 이른 성공은요, 오히려 아이를 안일함과 자만에 빠지게 돼서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가 배움이 있는 실패, 내가 다음엔 이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아이들보다 준비를 좀 못한 것 같아. 배움이 있는 실패를 한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가 실패를 기회로 볼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성공, 건강한 실패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죠? 네, 그럼 별표 타파!